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2주 만에 올리게 됐네요. 작가님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전 그동안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했고 신작 집필에 집중하느라 유튜브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에 구독자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늘 영상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우선 제 근황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엔 친구 아들 돌잔치에 다녀왔어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KTX를 타고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기차를 타니까 은근 설레더라고요. 돌잔치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스타벅스에 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요즘 전 신작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초반 작업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생각하는 것도 캐릭터와 배경을 설정하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작과 다른 캐릭터와 배경을 생각해내야 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망생이든 기성작가든 초반부를 쓸 때 막막한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플랫폼 심사나 투고에 성공하려면 1화부터 5화까지 정말 재밌어야 하거든요. 전개도 빨라야 하고 캐릭터의 매력도 잘 보여야 하고 사건도 자극적이면서 흥미로워야 하는데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막상 지필에 들어가면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지망생 시절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와 장면을 글로 녹여내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스토리를 구상했다고 해도 그 내용을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웹소설을 쓸 때 정말 중요한 글의 가독성 높이는 방법에 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가독성이란 글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을 읽으면 마치 도로 위를 시원하게 달리던 차가 방지턱에 걸린 것처럼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고 작품을 끝까지 읽은 맛이 안 나거든요. 웹소설은 스낵컬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낵컬처란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 안에 소비하는 콘텐츠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단시간에 빠르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만약 웹소설을 볼 때 가독성이 떨어져서 읽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독자들은 자연스레 뒤로 누르기를 할 거예요. 쉽게 읽히지 않은 작품을 굳이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줄 독자는 아마 한 명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술술 잘 읽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같은 단어와 접속사, 주어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인물의 이름이 있을 텐데요. 인물이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그 인물의 이름을 계속 쓰게 되면 독자들이 보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그 또는 그녀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자주 반복되면 글이 매끄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인물의 행동이나 말이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면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장면에 3명 이상의 인물들이 나올 때 주어를 붙이지 않으면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독자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또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같은 접속사도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의미 전달만 된다면 굳이 접속사를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도 글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주가 말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또 비슷한 문장을 써야 한다면 여주가 중얼거렸다, 읊조렸다, 입술을 달싹였다, 입을 뗐다와 같은 말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글 자체가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식적으로 단문과 장문을 섞어서 쓰는 것입니다. 웹소설을 쓸 때 단문을 써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웹소설은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긴 문장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면 화면이 금세 꽉 차게 됩니다. 보기에도 불편할 뿐더러 독자가 글을 읽을 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문만 연속해서 쓰면 글의 연결감이 사라지고 잘못하면 글이 너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단문과 장문을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내가 아직 장문에 자신이 없고 비문을 쓸까봐 걱정된다면 처음엔 단문 위주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문이 가득해서 문장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저도 첫 작품을 썼을 때는 비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비문 고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입으로 소리내서 2번 이상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내서 자꾸 읽다 보면 자연스레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수시로 문장 속 단어의 배열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어 배열만 바꿔봐도 문장이 훨씬 매끄러워지니까요. 세 번째는 문단이 벽돌처럼 보이지 않도록 행가리를 자주 해주는 것입니다. 행가리는 글의 줄을 바꾸는 것인데요. 전 문단 내용이 바뀌면 엔터를 2번 쳐서 행과 행 사이에 여백을 만듭니다. 그래야 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심리묘사, 행동, 배경묘사, 설명처럼 각기 다른 목적의 문단들도 다 띄워주면 좋습니다. 이때 같은 목적의 문장이라고 해도 3문장 이상 이어지게 되면 휴대폰 화면상 너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행가리를 해줍니다. 네 번째는 대사를 충분히 넣는 것입니다. 대사를 풍부하게 쓰면 캐릭터들의 티키타카를 보는 재미가 있을 뿐 아니라 훨씬 지루하지 않게 잘 읽히거든요. 그렇다고 대사만 너무 많으면 이야기의 전개가 느려질 수 있으니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어미를 변형하는 것인데요. 문장의 어미가 뭐뭐 했다로 계속 끝나는 것보다 뭐뭐니까, 뭐뭐는데, 뭐뭐지만, 테니, 인가, 일까 이런 식으로 어미의 변화를 다양하게 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글이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요. 보통 이런 어미는 주인공의 속마음을 표현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웹소설을 쓸 때는 인물의 심리를 충분히 드러내주는 게 좋습니다. 지망생분들을 위해 기초적인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문장을 쓸 때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들지 말고 동사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한다는 이사한다로, 축하를 한다는 축하한다로 써줘야 문장이 더 깔끔해집니다. 오늘은 글이 확 달라지는 아주 쉬운 5가지 방법에 관해 공유해 봤는데요.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사용해 보셔도 글이 훨씬 매끄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작가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영상이 많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가님들의 소중한 작품이 많은 독자님에게 사랑받는 그날까지 방구석 이 작가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